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한글로 배우는 파닉스 비읍에서 치읍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이어서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읍의 음가는요, B가 되겠고요. 한글의 비읍과 같은 알파벳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벳 B 그리고 알파벳 V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리을 소리에 해당되는 알파벳도 두 개였죠. 뭐가 있었죠? 알파벳 L 그리고 알파벳 R가 있었어요. 우리는 리을 소리 하나지만 이 리을 소리와 비슷한 철자가 알파벳에는 L과 R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이 B 소리에 해당되는 알파벳도 두 개가 있는데요. 실은 이 알파벳 B가 B 소리에 더 가까운 소리가 되겠고요. 이 알파벳 V는요. 우리말의 B 소리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먼데요.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B 소리는요. 어떻게 내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면서 B, 파열음으로 터지듯이 B 라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파벳 V의 경우에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니로 아랫입술을 반쯤 물은 상태에서 치아와 입술 사이로 바람을 새주면서 V 라고 소리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V라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을 때 이것을 비읍 소리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표기를 한글로 할 때는 이렇게 비읍으로 하겠지만 알파벳 B와 알파벳 V의 소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벳 V 같은 경우에는 한글 비읍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리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글 소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워볼 한글 소리는요. 시옷입니다. 한글의 시옷의 음가는요. S가 되겠고요. S라고 소리 나는 알파벳은 S와 C가 있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S 소리에 해당되는 한글은 이 시옷 하나밖에 없는데요. 영어에서는 S 소리 나는 음가를 갖는 철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C 소리는요. S 소리뿐만 아니라 K라는 소리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파벳을 배울 때 한 가지의 철자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또 똑같은 소리를 갖는 다른 철자가 있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점점 익숙해질수록 이런 것들도 쉬워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살펴볼 글자는요. 이응입니다. 이 이응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침이 아닐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침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아닐 때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모음을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아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시옷을 적으면은요. 이번에는 다시 사라고 읽어야 되죠. 이와 반면에 똑같이 제가 이렇게 적으면 아라고 읽고 이응을 적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응을 적더라도 똑같이 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응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이 아닐 때 이응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받침일 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일 때는요. 받침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응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 이응이 있다고 치는 거죠. 위쪽에 이응이. 그러면 이 응 소리 나는 알파벳은 알파벳 두 개가 같이 합쳐서 응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NG가 응이라고 소리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응의 소리는 응이라고 소리가 나고 응 소리 나는 알파벳은
ng입니다. 또 한번 제가 예를 들면서 글자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애기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파벳으로 한번 옮겨 볼 건데요. 여기서 이응은 옮길 필요가 없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A에 해당되는 모음은요. A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기역 소리에 해당되는 알파벳은요. G입니다. 또 이 소리에 해당되는 알파벳은요. 아직 모음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애기라고 읽게 되겠죠. 이와는 반면에 제가 송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은요. 여기 시옷에 해당되는 알파벳은요. S입니다. 그리고 오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O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응은 받침 소리로 응이라고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응 소리 나는 알파벳은 ng가 돼서 이렇게 쓰고 송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읒입니다. 지읒에 해당되는 알파벳은요. J입니다. J에 지읒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파벳 J가 지읒 소리가 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잼이라고 적었을 때요. 지읒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J라고 했으니까 J를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에 소리 나는 모음 알파벳은요. A입니다. 배우진 않았는데요. A가 에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미음 소리 해당되는 알파벳은 M이니까 이렇게 적어서 잼이라고 읽고 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글자는요. 치읓입니다. 치읓은요. 알파벳 두 개가 같이 합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치읓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바로 CH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글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초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 이것을 알파벳으로 옮겨보면 치읓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CH니까 CH를 적고요. 그리고 오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오니까 이렇게 오를 적어주시면 이게 초라고 읽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의 성 중에 최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초 여기까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가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I니까 이렇게 적어서 우리나라의 성씨 최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 사람에게 읽으라고 했을 때 최라고 읽지 않고요. 초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표기는 정확한 소리 면에서는 바로 표기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씨 최는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읍부터 치읓까지 알파벳 철자를 배워봤는데요. 정리하면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비읍 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알파벳 B 그리고 V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옷 소리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S, 그리고 C도 시옷 소리가 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응은 응 소리가 나서 알파벳 NG와 같고요. 그리고 지읒은 J, 그리고 치읓은 CH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